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 백신고의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백신고의 과학 분야 중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이번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15교육과정의 난이도 및 수능 합평 유형이 좀 그대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난이도는 사실 예년이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단시간에 배운 많은 이론 내용만으로 문제 경험이 좀 낮다 보니까 풀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1등급 컷이 81점대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내신형에 익숙한 자료들보다 수능형처럼 새로운 그래프와 측정 자료들이 제시돼서 해석, 응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1단원 유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변경 없이 15교육과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신형 문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예년 문제의 수능합평 스타일을 그대로 내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한 대로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선택지들도 간단하지 않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과 인과관계를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선택형만 25문항인데 수능합평 유형이다 보니까 선제별로 좀 연계가 되는 여러 가지 통합형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고 배점도 높다 보니까 변별력이 있는 킬러 문항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 문항을 보면 1번에서 10번 문항 중 3번 문항의 수온연분 등치선도 그래프 해석을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선택지, 기억, 니은은 이론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디귿이 혼합층인지 수온약층인지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서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초개념 이론 암기 문제들이 또 많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들의 그림이 차용되기도 했고 18번도 수온 분포 그래프를 해석해서 용승 침강 여부와 바람 방향을 추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용승을 일으키는 바람의 방향이 직접 제시된 경우 그리고 이제 바다의 형태, 연안 부근이 제시가 되면 학생들이 그래도 쉽게 체킹을 할 수가 있는데 수온 분포의 그래프를 보고 어디가 용승 지역인지 침강 지역인지를 파악하는 부분들은 해석형의 응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21번 기압 1번은 기압과 날씨 파트의 전반적인 그래프들의 응용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풍향이나 풍속 변화 그리고 날씨 현상과 인과관계들을 모두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22번에서 24번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문제도 수능 제시 자료 문제입니다. 세 가지의 외적 요인과 기후변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내적 요인은 20번 한 문제에 몰아서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하나하나 원인을 꼼꼼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9번 엘니뇨 라니냐의 분석 지표를 적외선 방출량으로 제시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줬던 킬러 파트입니다. 수온 편차라든지 기압 편차나 자주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은 통합과학에서도 엘니뇨 라니냐를 배웠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하는데 수온약층이나 해수면의 기울기 변화의 응용 그래프라든지 또는 엔소를 이용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적외선 방출량 편차를 내는 경우 수능형의 최근 잘 나오는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차용하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인지해 놓으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었었습니다. 25번 열수지 평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 나오는 지구과학의 킬러 파트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열수지 평형을 맞추는 복사평형 원리에 초점을 둔 문제라서 조금 더 개념에 치중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고는 전반적으로 과학 난이도가 낮은 편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 내용 플러스해서 응용형의 문제들이 통합과학부터 그리고 2학년 과학까지 잘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특히 암기 파트가 쉽게 나오지 않고 응용형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말고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험 범위가 지금 거의 1단원 문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에는 2단원 고체 파트에 집중을 하게 되고 우주보다는 고체 파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판구조론이라든지 그리고 전에 이제 고체 파트 쪽에 킬러가 됐던 고지자기 파트가 진로 선택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고체 파트에서는 주로 암석과 그리고 지층의 뭐 연령이라든지 킬러가 될 수 있는 문제 요소들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암기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 같은 문제가 요번 유형을 보면 기말고사 때도 또 마찬가지로 수능 유형으로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킬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